영어 강사의 한국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과거 대중문화, 대중예술에 관한 한 단편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근래에 와서는 한국 영화가 르네상스기를 맞이하고 있고, 중화권 영화가 국내에서 굉장히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1990년대까지 정확하게는 20세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홍콩이 영국 식민지령에서 중국으로 반환되기 이전까지는 중화권 영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홍콩 영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역시 국산 영화, 당시에는 방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산 영화보다는 홍콩 영화가 우리 국내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홍콩 영화의 강세와 함께 국내에서 국내 배우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았던 그런 홍콩 스타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불세출의 액션 스타로 중국 무협 영화의 대명사처럼 보이는 액션 스타 브루스 리, 이소룡이 70년대에 있었고요. 60년대에는 이소룡의 권격 영화가 대세로 자리 잡은 70년대 이전 60년대에는 지미 왕이라는, 한국에서는 당시에 왕우라고 불려졌던 무협 스타가 있었죠. 주로 70년대 이소룡이 액션, 손과 발을 사용한 액션 스타였다면 60년대는 검을 사용하는 검술 영화가 대세를 이루었고요. 그래서 60년대의 검술 영화의 대표적인 주자가 우리나라에서 왕으로 알려진 영어명이 지미 왕이죠. 지미 왕, 지미 왕이라는 홍콩 스타가 출연한 대표적인 영화의 외파리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외파리, 물론 이제 오른팔을 잃어버리고 왼팔에 부러진 검을 가지고 악당을 무찌르는 단순한 스토리의 영화가 약간씩 스토리를 바꾸어가면서 속편, 3편, 4편 해가지고 계속 만들어졌고요. 나중에는 외파리 영화를 모방한 여자 외파리도 등장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70년대에 이소룡의 액션 시대가 80년대까지 계속되는데, 이소룡은 4편의 완성작만을 남겨두고 33세의 이른 나이에 요절을 했기 때문에 70년대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소룡의 시대라기보다는 이소룡의 짧은 전성기와 70년대 내내 그 이후에 이소룡을 모방한 짝퉁 쿵우 영화가 극장가의 대세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렇게 이소룡에 비해서 관중들에게 격찬을 받은 그런 스타는 없었고요. 80년대에 들어서면은 성룡, 지금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액션 스타죠. 성룡이라는 스타가 80년대부터 해서 홍콩 영화계를 주도해 가는데 성룡의 홍콩 액션 영화도 이소룡과 마찬가지로 권격 영화 형태인데, 이소룡의 권격 영화는 달리 좀 코믹한 그런 컨셉으로 굉장히 많은 관중들을 모았던 그런 시대가 80년대였는데 성룡 영화는 굉장히 재밌고 코믹한 컨셉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관중들의 평이 영화를 볼 때는 굉장히 재밌고 스트레스를 해소를 했는데 극장 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스타일의 영화를 80년대 내내 보다 보니까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액션 영화가 복고 바람이 90년대에 부는데요. 그 복고 바람을 타고 90년대에는 60년대에 유행했던 무술 영화, 무협 액션 영화가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게 되는데, 90년대에 복고 바람을 타고 만들어진 대표적인 영화가 임청아, 이영걸 주연의 동방불패가 가장 대표적인 영화였습니다. 김용 무협 소설을 영화화한 그런 작품이었죠. 동방불패를 선두로 해서 이어서 굉장히 국내에서 흥행을 한 작품이 신용문 객잔이라는 그런 영화가 상영이 되었는데요. 동방불패에도 주인공 이영걸 대표적인 90년대의 액션 스타였고요. 그리고 이영걸과 같이 열연을 했던 중성적인 매력으로 많은 팬층을 확보했던 임청아라는 대스타가 동방불패에 출연을 했는데, 동방불패에 이어서 국내에서 크게 흥행을 했던 작품은 신용문 객잔이었죠. 남자 주인공이 양가휘였고요. 남자 주인공 양가휘와 약혼녀 관계로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이 임청아, 동방불패에 나왔던 임청아가 역시 신용문 객잔에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 양가위와를 사이에 두고 임청아와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용문객잔 주막집 주인장 역으로 나오는 역시 중화권을 대표하는 여성 여배우죠. 장만옥이 용문객잔의 주막집 여주인장으로 등장을 하고요. 이 세 사람이 이제 용문객잔에 등장하는 선을 대표하는 세 주인공이라면, 그 반대쪽에
등장하는 악의 축이 되는 중국 명나라 시절에 국정을 농단했던 황간 동창의 우두머리 역으로 등장하는 황간 공공역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지금 현재 이영걸은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다고 그러고요. 지금 현재 액션 스타, 중화권 액션 스타 중에서 최고의 스타로 지금까지 군림하고 있는 견자단이 동창의 공공으로 최고 절정의 무술 솜씨를 보여주는 영화가 신용문객잔인데요. 신용문객잔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리메이크된 작품이죠. 원래 용문객잔이라는 작품은 중국 무협 영화의 첫 번째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 후반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967년도에 용문객잔, 오리지널 용문객잔 영화가 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93년에 만들어진 신용문객잔이 두 번째 작품인데 60년대 말에 만들어졌던 용문객잔은 당시에 중국 최고의 액션 스타는 왕우였고요. 왕우가 출연했던 영화를 주로 감독했던 당시에 최고의 액션 감독이 장철이라는 영화 감독이 있었는데요. 장철 밑에서 조감독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감독으로 크게 성공을 해서 영웅본색 뭐 이런 영화들을 만들었죠. 80년대 후반에. 오삼 감독이 바로 장철 감독 밑에서 조감독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홍콩 영화계의 장철과 더불어서 홍콩 영화계의 양대 산맥을 이룬 감독이 호금전이라는 감독인데요. 호금전이 감독했던 영화가 바로 오리지널 용문객잔입니다. 자, 용문객잔의 1편 원래 오리지널 용문객잔에는 그 동창에 의해서 희생되는 명나라의 충신이 이름이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우겸이라는 사람인데요. 우겸 실존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1993년에 다시 만들어진 신용문 객잔에 나오는 영화 속에는 조소홈이라고 나오죠. 황간의 우두머리, 동창의 우두머리가 조소홈으로 나오고, 조소홈에 의해서 희생되는 충신의 이름이 속편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67년 오리지널 작품에는 우겸이모로 명시되어 나오고요. 자, 그런데 우겸은 물론 실존 인물이고요. 중국 명나라 때 명나라 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명나라 초기 때 몽고와의 전쟁에서 중국 황제가 몽고의 포로가 되는 중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을 중국 역사에서는 토목의 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목의 변에서 중국 황제가 몽고의 포로가 되고 황제가 몽고에 친정을 나섰다가 포로가 되었을 때 중국 명나라의 위기를 수습했던 그 충신이 바로 우겸이라는 실존 인물인데요. 자, 그런데 신용문객잔에서와 같이 우겸은 동창의 모함에 의해서 희생되는 게 아니고요. 몽고의 포로가 되었던 황제를 몽고에서 다시 풀어줌으로써 명나라로 돌려보냄으로써 새로 옹립된 황제와 몽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황제 사이에 그런 암투 속에 희생되는 인물이 바로 우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용문객잔에서 묘사된 것처럼 우겸이 황간에 의해서 희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우겸은 당시에 중국 황제가 몽고의 포로가 될 토목의 변 당시에 중국 명나라 국정을 농단하던 왕진이라는 황간이 있었는데 우겸은 이 왕진을 처단하고 오히려 명나라 초기에 국정이 굉장히 혼란하고 황제가 포로가 되는 그런 국난 속에서 국난을 극복하는데 1등 공신이었지만 토목변 당시에 몽고에서 잡아간 명나라 황제를 황제의 이름은 정통제죠. 정통제를 돌려보냄으로써 새로 옹립된 황제와 되돌아온 정통제 사이에 알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 바로 우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신용문객잔 이후에 중국에서 드라마로 신용문객잔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방영한 적도 있는데요. 그 작품 속에는 이번에는 이제 우겸이라는 충신의 이름은 등장을 하지 않고요. 국정을 농단하는 황간의 이름이 위충현이라는 황간이 나오는데요. 신용문객잔 영화에 등장하는 조소험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었고요. 그 반면에 TV 드라마로 방영되었던 신용문객잔 속에 동창의 우두머리로서 명나라 국정을 농단했던 황간 위충영은 실존 인물이 맞고요. 시대적인 배경은 토목변이 일어났던 초기가 아니고 명나라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명나라 말기 때에 국정을 농단했던 황간이기도 하고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의 진나라의 2세 황제 때 국정을 농단했던 위록치마의 고사로 유명했던 황간
조고와 거의 필적할 정도로 국정을 농단했던, 실제적으로 황제 당시의 희종보다 실질적인 황제가 위충현이었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국정을 농단했던 중국 역사상 최고의 권력을 장악했던 인물 중에 위충현이라는 인물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영화가 시대적인 배경도 어떤 부분은 명나라 초기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따오고, 어떤 부분은 명나라 후기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따오고요. 인물도 동시대의 인물이 아니고 명나라 초기의 인물, 중기의 인물, 그 다음에 명나라 후기의 인물을 타임머신을 동원해 가지고 동시대에 모아 가지고 영화를 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영화를 통해서 역사를 공부를 하다가는 아마 공무원 시험을 친다든지 아니면 대수능을 친다든지 한다면 아마 F학점 내지는 과락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화는 영화이고 영화일 뿐이고 소설은 소설일 뿐이지, 그것이 역사적인 팩트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매한가지인 것 같은데, 예전부터 중국 사람이 뻥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역시 중국 사람이 뻥이 심하고요. 근래에 다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민족을 성찰해 보면은 우리 민족의 뻥도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만만치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